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교육방송 김경자 TV를 운영하고 있는 전 서울시의원 김경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우리 자녀의 학습 지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학습 지도로 하니까 뭐 굉장한 것을 뭘 들려드리냐? 아닙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우리가 그러죠. 기본이 충실하자.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기본 학습. 이 기본이란 말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실은 집을 지을 때 맨 밑에를 뭐라고 그러죠?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주춧돌이 튼튼하면 집은 잘 안 무너지잖아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있는 아이는 안 무너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습 지도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각계 연령층이 다 다르시겠지만 만약에 유치원이나 보육 어린이집에 보내는 만 5세 이하 어머니 같으면 절대로 우리 자녀에게 연필을 지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요? 요새 다 연필로 애들 글씨 쓰고 다 쓰는데요. 네, 사실은 그때는 이 연필을 잡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레파스가 굵은 거, 그래서 크레용 같은 걸로 굵은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지 않으면 악필이 돼요. 악필이 뭔지 아십니까? 뭐 우리가 보통 악 그러면 뭐 무슨 뭐 성곽이 아니라 좀 이렇게 보기가 흉한 글씨가 되는 거죠. 근데 일평생 요즘에는 뭐 전부 다 컴퓨터로 지금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은 다 자필을 할 때가 있고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글씨 쓰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까지는 사실은 연필로 쓰는 게 좋아요. 사실은 지우고 다시 쓰는 그것도 굉장한 공부예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막 초등학교 애들부터 막 샤프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볼펜 갖고 다니는데 샤프는 또 나무 안에서 뚝뚝 부러지잖아요. 연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1 더하기 1은 2야 그랬어요. 이제 사과 하나 갖다 놓고 사과 하나 갖다 놓고 이제 2개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에디슨이가 자꾸만 1이래요. 1. 그러니까 하도 주장을 하니까 선생님이 막 너무 이제 딴 애들도 막 뭐 바보다 막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나 제때 공부 못 가르치겠다. 그때 당시 아마 에디슨 시대에는 미국도 아마 담임선생님 못 가르친다 그러면 퇴학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는 에디슨 어머니가 에디슨을 할 수 없이 데리고 오셨어요. 다행히 그래도 어머니가 선생님 교사 출신이세요. 자, 에디슨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가장 기본을 가르쳤어요. 첫째, 말하고 듣기, 읽기, 쓰기, 짓기. 이 5가지 분야를 기초적인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논문을 썼을 때 철자법이 틀린 게 없대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했을까요? 수학에는 사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떤 애가 이래요. 선생님 요새야 전자계산기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요새 스마트폰에도 다 있더구만. 여러분 스마트폰 만약에 배터리 떨어지면 그건 뭐합니까? 머릿속에 들은 거. 유명한 그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에 보면 어떤 배에 이제 호화산을 타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랍비야 하루 음한 옷을 입고 그냥 책만 보고 이렇게 본다. 어떤 구자는 그냥 비단 옷에 막 보물 이만큼 갖고 막 자기는 뭐 이 보물 갖고 이제 저쪽에 이제 닿게 되면 항구에 가서 뭐 엄청 큰 집을 살 것이고 막 자랑이 많아요. 랍비는 가만히 책만 보고 공부했는데 그때 해적선이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자는 빨갛게 졌어요. 왜? 옷이 좋은 거니까. 다 보물도 뺏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목숨은 안 뺏겼어. 한국에 다 왔어요. 어느 날 라삐 선생님은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몇 사람들하고 싹 걸어가는데 길가에 깡통 놓고 한 푼만 줍쇼 하고 쳐다보니까 그 배에서 그냥 돈이 많다고 그냥 그 비단 옷에 아니 아이고 누구시 아니십니까? 아이고 선생님. 자, 그것을 어떤 비유였을까요? 바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해적도 못 뺏어가요. 지식은, 지혜는. 근데 밖에 있는 보물은 언제든지 도둑 맞을 수 있고 뺏길 수가 있고, 또 쓰나미 아시죠? 쓸려갈 수도 있고 또 불에 탈 수도 있고. 자, 기본 학습. 에디슨 엄마가 이걸 철저히 가르쳤어요. 에디슨은 그거를 통해서 뭘 받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1500가지 발명학이라는 것이 붙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전기불, 뭐 여러 가지 만등이 뭐 수없이 많죠. 자, 기본 학습. 자, 그럼 이제 말하기부터 한번 시작합시다. 우리가 말하기를 할 때는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은 제가 하는 이 방송을 꼭 듣는다면 꼭 소리내서 하루에 10분씩은 꼭 소리내서 읽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발음이 정확해져요. 이 다음에 우리 자녀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아나운서, 성우, 배우, 정치인, 선생님, 이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직업이 많잖아요. 우리 아마 3, 40년 전만 해도 동네에서 바두가 뭐 이리와 영이야 놀자 막 집집마다 이렇게 아마 애들 책 읽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 책도 보셨을 거야. 지금은 하나도 없어졌죠. 자, 학교에서 만약에 이거를 안 한다고 하신다면 학부모님이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도 좋아요. 왜 좋을까요? 바로 힘이 좋습니다. 소리내서 크게 읽으면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듣기, 그 다음에 쓰기, 짓기. 짓기는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일기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악필이라고 좀 얘기했는데, 바둑판 모양의 그 공책에다가 정자로 쓰는 습관도 좀 가르쳐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뭐 이렇게 붓글씨를 못 쓰면 절대로 벼슬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서도인데 왜 도라고 했을까요? 집중력입니다. 학습 지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집중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바른 자세, 바른 글씨,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예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서예는 서도라고 할 정도로 집중력도 있고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왜 정자를 가르치라고 하냐면 정자를 딱 쓰는 순간에 아이의 마음이 바르게 잡힙니다. 글씨를 헷갈려 쓰는 사람하고 바르게 쓰는 글씨하고는 그 자세가 달라요. 우리는 그 글씨체 하나 가지고도 우리에게 기본 학습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학습지도 한다니까 되게 막 엄청나게 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제대로 된 아이는 어떤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절대로 공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책을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한자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 그러면 배울학이라고 다들 아시죠? 교는 건물을 나타내잖아요. 우리는 학교하고 쓰면 저 한글이지. 그런데 한자가 품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일편단심, 생로병사. 생로병사는 아마 초등학교들도 다 알아요. 생로병사, 일편단심. 이렇게 네 글자로 된 사자성어. 이런 것도 엄마하고 같이 카드를 만들면서 하면 아이가 무엇이 풍부해지겠습니까? 어휘력이 풍부해집니다. 한자를 여러분들에게 왜 지도하기를 원하냐면 그 한자를 가지게 되면 뜻을 많이 알게 돼요.
어휘력이 풍부해지면 표현력이 다양해집니다. 표현력이 다양해지면 아이가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면 아이가 이념이라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사색하는 아이가 돼요. 그럼 뭐가 된지 아십니까? 뜻, 의지가 있는 애도 돼요. 이게 계속 맞물려 갑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함께 끝말잇기 같은 것도 참 좋아해요. 우리 간혹가다 많이 하잖아요. 또는 또 뜻을 이용하는 거. 기차는 길어 하면 기름은 뭐 바나나 뭐 이렇게. 바나나는 저기 원숭이 어쩔저쩔 하면 뭐 빨가면 사과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서 뭐 기름은 기차 막 이렇게 뜻으로 이어가는 말잇기 같은 거. 또 수수께끼가 굉장히 상상을 또 해줘요. 수수께끼, 스무고개. 우리 스무고개 봤죠? 지금 요새 그런 거 잘 안 하잖아. 그러나 옛날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풍부한 상상력과 어휘력과 꿈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아이가 표현력도 좋아지고 다양해집니다. 저는 학습지도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모님이 조금 참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자녀가 이렇게 보니까 수학 문제인데 끙끙 앓아. 아이고 저 이렇게 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자, 엄마가 못 참아요. 그냥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나는 이렇게. 그러면 그 아이는 풀었어요. 그거 애가 푼 거예요? 엄마가 푼 거예요? 제가 어떤 엄마가 참 좋겠다고, 아마 김경자 TV 보신 분들은 아시죠? 한석봉 엄마. 어떤 엄마죠? 기다려줄 줄 아는 엄마. 그 아이가 끙끙 앓면 알수록, 오래오래 알수록 그 공부. 그럴 때 엄마가 탁 한번 찍어주면, 우리 촉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아리가 어미가 난 닭에서 21일 만에 나올 때 엄마가 부리를 쏴주고 안에서 탁 해서 태어난 게 촉탁이라고 해요. 바로 촉탁처럼 딱 되면 그 아이는 그 문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상공부예요. 주도적 학습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아이가 나보다 안 됐을 때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도에 아이가 하나도 노력도 하지 않고 금방금방, 그건 문제를 푼 게 아니고 엄마가 문제 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주는 거, 이게 기본 학습지도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습복습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선행학습 들어보셨죠? 어떻게 다른가? 선행학습은 반대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운동을 벌였더라고요. 적기 운동이래. 적기 운동에서 저는 뭘 적는 줄 했더니 한자어예요. 적당할 정자 기. 그러니까 아주 알맞을 때 기간에 맞게. 그러니까 뭐냐면 학년에 맞는 공부를 가르친다. 세상에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중학교 미분적분을 푼대요. 그러면 안 돼요. 천재는 있죠. 선행학습은 잘못하면 아이의 뭐를 잘라내는 줄 아세요? 창의력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싹을 딱 잘라내요. 그럼 우리 아이 어떤 애 만들 겁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현대자동차 수백만 대와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갖고 오는 시대인데, 타타, 공유, 호텔 하나 더 갖고 있고 EMB, 얼마나 머리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집을 자기 호텔처럼 이어주는, 이거 뭡니까?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게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예습과 복습은 해야 돼요. 복습은 뭐냐? 그날 배운 걸 한번 다시 점검해. 그래서 조금 몰랐던 거, 미비한 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절대로 모르는 거 자꾸 넘겨버리면 나중에 그게 쌓여서 안 돼요. 특히 수학은 더합니다. 수학은 1단계, 2단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예습이 왜 필요하냐? 자, 준비물 해놨을 때 내일 중고등학교는 더 필요해요. 내일 이과를 배우는데 지난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내일은 어떤 걸 하자고, 예습을 하는 애하고 예습을 하지 않는 애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습은 권장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 그 다음에 가장 또 뜨거운 감자가 뭐예요? 사교육이죠.
공교육, 사교육. 난 또 이거 관련해 참. 우리나라처럼 공교육이 잘 된 나라가 전 세계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학교 한번 가보세요.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교직생활 할 때만 해도 40명, 어떨 때는 50명도 있었어요. 지금은 20명 안팎이에요. 그때는 미국을 참 부러워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대대로 10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학생이 적어졌어요. 자,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왜 사교육을 보내야 될까? 저는 사교육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린 것을 말이야, 그 노란 가방, 학원 가방을 들고 여기 갔다가 잠깐 쉬는 시간도 없이 그걸 뭐 뺑뺑이를 돌린다고 그럴 때다. 엄마들은 그 시간에 뭐 하나 했더니 모여서 커피 마시고 티타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심한 말을 했습니다. 부모 직무유기, 특히 학부모 직무유기, 자녀를 학원에다 맡겨놓고. 아니죠. 정말 필요한 건 있습니다. 사교육이. 뭐가 부족해. 엄마 나 수학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 뭐 논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같으면 악기를 좀 하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미술을 좀, 서예를 좀. 이렇게 예술 계통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필요한 거, 사교육. 왜 사교육에 그렇게 학년에 맞지도 않은 그 어린 것을, 뭐 영어 유치원. 저는 영어 유치원 학원 원장님들이 원망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몰라요. 다른 어떤 학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모국어를 일단은 완전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외국어를 해야 돼요. 적어도 1, 2학년 때는 내 나라, 내 글자, 또 어휘력 풍부하게 해놓은 다음에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또 외국어, 중국어, 하나의 국어를 잘하는 외국어 잘합니다. 왜? 비록 문법 차이의 그 순서는 들려도 말은 같거든요. 단어 실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법 없어도 회화는 통해요. 그러다 더 공부를 치라면 돼요. 정말 문서를 보거나 그러면 됩니다. 전문 용어를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외교 문서 읽을 정도, 그 정도 아니어도 돼요. 여행 가서 바꿀 정도 아니고 레스토랑 하나 찾을 수 있으면 되고, 네, 레스토랑 찾아서 음식 먹고 찍어서 주문할 줄 알면 되고, 스테이크, 버스, 뭐 기차, 터미널, 뭐 예를 들면 불편함이 없이 만약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외국어가 필요한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 집 애가 저거 한다고 우리 애도 그걸 꼭 해야 됩니까? 학부모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남 따라하지 마세요. 남 따라하다가는 이소부의 아버지와 아들처럼 당나귀 정말 저 개천에 정말 떠내려가요. 남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왜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 나름대로 타고난 소질이 있을 것이고 또 잘하는 게 있을 것이고, 아이가 좋아하고 즐거운 거에 관심을 갖게 하세요. 관심을 가지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즐거우면, 재밌으면 하지 말래도 합니다. 공부? 아이가 재미만 느껴봐요.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래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본 학습 지도는 즐거움을 갖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왜 내가 공부하는지 꿈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꿈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아주 간단해요. 기본 학습. 말하기, 듣기, 쓰기, 찍기, 읽기. 사칙, 곱하기, 나누기, 뭐 더하기, 빼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학습 태도. 끈기, 그 다음에 준비물, 예습, 복습.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에 끝나면 안 돼요. 꾸준하게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 마지막으로 학습 준비물을 철저히 챙기는 것도 가장 중요한 학습 지도입니다. 그 학습 공부하러 가려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습은 스스로 자기가 풀어갈 수 있도록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 대표 교육방송
김경자 TV.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 정말 멋지고 유능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키워줍시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날이 많이 추워지기 시작하네요. 기온차가 심하면 아무래도 감기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코로나 이겨냅시다.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 분명히 다시 한번 멋진 대한민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김경자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